자, 독보적 퀄리티 스쿼시 정보 스쿼시 포스트입니다. 자, 오늘 하는 라이브는 국가대표 출신 부산광역시 소속의 박종명 선수가 오늘 라이브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제 스쿼시 더 포스트 라이브에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보다 좋아진 음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알파카를 닮았다고 하는 춘천 어딘지 몰라요. 박종명 선수가 나와 있고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했었었고요. 지금 부산체육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박수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쳐줘야 돼. 왜냐면,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들만 얘기하고 네, 있기 때문에, 박수 소리는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넣는도록 하고요. 네. 자, 사실 저는 이제 종명이하고 되게 친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을 했고, 아니, 어릴 때는 내가 많이 이겨먹었지만, 이제 고3 정도 가니까, 제가 이제 얘의 샌드백이 돼요. 중앙대학교 진학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엄청 두드겨 맞았죠, 지금 제가. 형이랑 치는 영상 같은 것도 다 있어가지고 가끔 그만, 한 번씩 이기는 거 봐요. 그만 봐라. 야, 넌 나 이기는 거 갖고 있구나. 나는 내가 이긴 네. 건 영상이 한 개도 없어. 다 진 거밖에 없어. 마지막에 딱 이긴 거 딱 한 개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길 기회가 없는. 근데 네. 이 박정훈 선수가요, 국가대표 5년 동안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연도를 제 이야기 해드릴게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했어요. 2015, 16, 17, 18, 19. 5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쭉 했습니다. 했고, 올해 이제 2022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왔는데, 예, 대진운이 억수로 없어요. 첫 판에 고영조하고 붙어가지고, 5판까지 가가지고, 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코리아 오픈 하나 어떻게 얻어 음. 걸려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포인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연초에 코로나 걸리고 막 발목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성적 안 나다가 마지막에 하나 8강 가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운이 얘기 또 한번, 좋게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코로나 얘기해서 원래 작년에 그 대표팀이 있었잖아, 사실. 네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승강전인가요? 그거 한 거? 네, 승강제예요, 그러니까 승강제. 그때 얘기 좀 해줘.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얘기 좀 해줘봐요 한번. 아, 그거 좀 마음 아픈 얘긴데. 한숨부터 나. 우리 마음 아픈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밝은 얘기를 갑시다 한번. 이게 승강제가 제가 알기로 19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국가대표 선발된 사람들이랑 이제 상비군 애들이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주고 음. 경각심을 좀 키워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또 들어갔을 때 하필 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잔인하죠 진짜로. 이거 선발전에서 이미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네 승강제를 근데 또.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들어갔는데 3월 달에 승강제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생활하다가 승강제 떨어져가지고 나오게 됐거든요. 음. 그 2달 동안에 자체 평가전 해가지고 승강제를 나가는 사람 2명을 걸러내는데 그걸로 평가전을 2번을 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 애들이랑 또 하니까 3번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2달 안에. 예, 2달 안에. 와. 그러니까 2주에 한 게임씩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와. 국가대표들끼리 풀리그를. 와.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지. 그러니 한 세트지. 게임이 있는 그 이벤트가 하나 있는 거지. 예, 이벤트가 그치. 리그로. 2주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집중력은 계속 쓰니까 이제 피 말리고 이러는 거죠. 맞아. 그러던 와중에 2번째 거 들어갔을 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게 컸어.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이제 격리 해제했었잖아요. 맞아, 그때 맞아. 격리 일주일 하는데 격리 해제 딱 하자마자 바로 경기를 또 해야 돼요, 상황이. 그래서 나오자마자 경기를 해서 4등 해가지고 승강제로 밀려났죠. 아. 그러고서 다음 주에 바로 또 인천 넘어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쉬고 인천 넘어가서 바로 또 경기하고
그러니까 뭐 체력적인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이제 격리 때는 그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네. 리그는 뛰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답답해 죽을 텐데 집에서 어떻게 운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력이라도 저 아파서 전혀 못했어요. 코로나 많이 아팠어요? 저 여기 목이 이렇게 땡땡 부어가지고 밥도 못 먹어가지고 우와. 한 일주일 중에서 한 4일 차인가까지 밥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때. 이게 코로나가 어떤 사람은 이제 살짝만 아프고 가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아프고 가는데 예. 아픈 쪽이었구나. 그래서 아파가지고 밥이 안 먹어지니까 살도 그때 5kg인가? 5kg인가 야, 5kg 빠지고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때 제가 70 한 6 정도 됐었는데 71인가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키가 몇이지 키가? 83이요. 야, 83에 76이면 이것도 마른 건데 사실. 예, 그래서 5kg 근데 더 빠졌다고? 그렇게까지 빠지니까 우와. 그러고서 회복이 막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게 와. 사람이 아프니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와, 진짜 와, 너무 많이 나갔다. 예. 그때 그래서 좀 힘들었었죠. 그때 당시는. 그리고 5kg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 리그를 뛰고 내려와서 승강제를 뛰고 하니 예. 힘들지. 그 지금 이 박정호 선수가 얘기한 게 그 두 달 안에 막 2주에 한 번씩 이벤트가 막 리그 있다고 하는 게요. 이제 사람들 일반적으로 게임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수들 레벨에서는 거기에다가 물론 체력적인 게 있죠. 거기 플러스로 멘탈이 갉아먹혀요. 계속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계속 갉아먹히기 때문에 시합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는 이제 동호인분들 대회 나가면 뭐 시합 전날 이렇게 하는데 선수들은 이게 일상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멘탈적으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박정범 선수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심리적으로 진짜 압박감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겨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맞아. 있으니까. 이게 엄청 예. 힘들다고. 그래서 PSA 선수들도 보면은 이제 멘탈 코치들이 옛날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멘탈 코치가 자기 스쿼시 쪽 가는 스쿼시 코치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지나 케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다 같이 한 방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멘탈 쪽으로만 정신과 이 심리 쪽으로만 따로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아예 한 명을 따로 두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아요, PSA 쪽에. 어, 국내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심리 코칭을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기는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그쵸, 그쵸. 부담이 많이 세죠. 그러면 심리 그래서 쪽으로는 누구한테 많이 이렇게 해요? 저는 거의 그냥 책 읽어요. 혼자 책 읽어요? 그냥 그 하루에 한쪽씩 읽는 그 철학책 같은 거 있거든요. 어, 그냥 그런 거 읽으면서 그냥 마음 다스리고 시합 같을 때는 그냥 기도 같은 것 좀 하고 종교? 종교는 종교 없지만 없잖아. 종교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 스스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아니 평상시엔 종교 예, 믿지도 않는데 필요할 때만 예.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 이렇게 찾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노력해가지고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 딱 이런 그냥 아, 개념적으로. 갓, G.O.D. 가세기야 예, 이제 예. 신이시여. 아, 좀 혹시 그런 느낌으로. 혹시 여자친구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좀 예. 의지를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방송 보고 있다. 여자친구는 그냥, 방송 보고 있다. 예. 여자친구가 그냥 믿고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편이어가지고 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많이 되죠. 의지가 많이 돼. 그치. 그러면 예, 그 뭐 의지될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 격려가 있을 거고 예. 여자친구가 해주는 격려가 있을 거고 어느 쪽을 더 이렇게 이게 저희 이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저희 부모님 쪽은 좀 세게 말하고 좀 강인하게 키우시는 편이어가지고 아버님 제가 알죠. 예. 지고 오면은 네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진 거라고 실력 키우라고 나가서 뛰라고 막 이러시는데 종민 이제 아버님 저도 알기 때문에 잘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상상이 갑니다 진짜. 예.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좀 음, 보듬어 주니까 마음이 좀 음. 편해지긴 하는데 익숙하진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나중에 결혼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 그러면은 최전을 이렇게 선발전을 했는데, 저 네, 올해 이제 어떻게 코리아 오픈 8강 가서 포인트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뛰었어. 네네, 5판까지 네, 갔어. 근데 사실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단 말이죠. 이 사람이 욕심이 네네,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뛰어서 했는데 안타깝게 1차죠, 그게. 네, 1차전. 1차 욕심이 많이 생기죠. 욕심이 많이 생겼죠.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대표 생활을 좀 많이 해봤어가지고 음, 이번에 좀 출전할 때는 마음가짐 자체가 음, 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자 이 생각만 가지고서 나갔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좀 아쉬워가지고 아.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하죠. 하긴 올해 대표팀이 되면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좀 크긴 하죠, 그게. 네네. 그거 제가 대표 생활하면서 아시안 게임만 못 뛰어봤거든요. 아시아 18년도에는 챔피언십 대표팀 있었던데? 18년도에. 18년도에는 이제 대표팀 그 있네. 마지막에 합류한 아, 케이스여가지고 5명 중에 그 맞다. 예, 4명이 맞다. 다 끝나고서 그 재진이가 군대 가면서 그 저 끝나고서 한 2달인가 그렇게 음, 합류해서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잠깐 짧게 있었었어요. 아. 그 예, 대표팀 얘기했는데 요즘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뭐 태릉 선수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네네, 진천에 다 생겼으니까 스커시님도 네, 이제 코트가 4개 생겼고 딱 해서 갔는데 그 네네. 진천 딱 들어가면은 이 많이 바쁘잖아요.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 진천에서? 진천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1월 달에는 거의 체력 측정으로 시간을 거의 다 보내요. 음, 체력 측정하고 아니면은 뭐 심리 트레이닝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강의나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걸로 한 달 거의 다 보내고 보통 하루 일과 같은 경우는 그 새벽 훈련하고 오전 훈련, 오후 훈련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족하면 야간 훈련 해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은 네 타임 하고 와, 최소 세 타임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와,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오전에는 러닝 같은 거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서 잠깐 쉰 다음에 한 9시 반쯤 나가서 이제 헬스나 아니면 러닝 같은 그 체력 훈련 같은 거 한 2시간 정도 해주고 또 쉬다가 오후는 한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해서 2시간 음,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스쿼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일과는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녁 먹고 와서 조금 더 하는 거고. 와, 근데 보통 못 하죠. 힘들어. 너무 힘들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빨래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 빨래 전쟁이거든요, 진짜. 그치. 운동복 빨래 계속, 안 가면 빨래 못 해요. 저 운동복이 몇 개가 나와, 하루에. 그게 층에 세탁기가 4개가 있는데 거기 방이 열 몇 개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시간에 빨래하려고 들려들어가지고 이제 천수천 라이프는 이런 그것도 게 있구나. 그게 진짜 개고생이에요, 근데 진짜. 너 근데 앞산에 빨래 안 빼놨어. 그럼 어떡해? 예. 그러면은 그냥 바구니 거기다 다 놔두거든요. 빼서 넣는 게 있어요. 바구니에다 넣어놓고서 이제 제 거 돌리고. 아, 그럼 그 사람은 와가지고 그거 가져가고. 나 시스템이 있구나. 왜냐면 그 빨래를 앞 예. 사람이 안 빼놓으면 내가 다 어떻게 빼야 돼? 손은 대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미. 무언의 룰이 있더라고요, 다. 다들. 예,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다가 그 바구니를 올려놔요, 다 자기 거를. 그 다 되면 여기다 올려놓으라고. 내가 혹시 못 그러고서 오면. 빼놓고 제 거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룰이 있네. 그 나중에 만약에 박재문 선수가 예. 늦게 들어도 누군가가 또 얘 거 해놨다가 올려놓고 또 자기 거 넣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 예. 그 대표팀 갔을 때는 그 다른 종목 선수들도 볼 거잖아요. 예, 많이 보죠. 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봤어요? 거기서? 저는 김연경 선수, 배구. 그 19년도 들어갔을 때, 오, 키 엄청 크더라고요, 그냥. 그쵸. 딱 보면 포스 있죠. 포스가 있는데, 별로 근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네스컷이만 해야 된다, 지금. 예. 쟤만 국가대표냐고, 나도 아, 국가대표냐고.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 그래도 자부심 있죠. 아, 자부심 있어. 그리고 다른 종목 선수들 뭐 친해진 선수 있어요 혹시? 아, 그 개인 플레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냥 그리고 오로지.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이게 마주치는 데가 보통 그 식당에서 마주치는데 맞아, 맞아. 다들 각자 종목끼리 먹다 보니까 이제 따로 가서 말 걸고 막 이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종목 선수끼리 만나 사귀고도 막 하던데 이렇게 막. 그렇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서 막 러닝 뛰려고 나갔는데 거기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정자에서 막 남자고 여자고 둘이 막 이렇게 부둥 끼고 있는 거예요. 막. 예. 그래가지고 막 슬쩍 봤죠. 근데 손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 진천은 저도 잠깐 가봤지만 놀러 가봤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 네, 산밖에 없어요, 산밖에 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운동밖에 하지 운동만 하라 이거거든 저희 가갖고. 만날 사람도 없고 거기서 합숙을 하는데 맨날 보는 사람. 음, 이게 맞아요. 연애라는 거는 멀어지면 힘들다고 자주 보는 사람이 되는데 아 박정호 선수는 그냥 운동만 했다. 네. 아 다른 종목 여자친구 안 봐 괜찮아 아, 얘기해도 돼안 본다고. 여기 팔씨름 하시냐고 얘기하셔가지고. 팔 무슨 팔씨름? 아까 손 잡는다 그래가지고 팔씨름 하는 거 아, 그 아니냐고 뭐 무슨 이런 거 같은데. 드립이야. 저런 드립은 지우고 싶다, 진짜. 서로의 전완근을 측정한대. 아, 왜 저래. 그러지 마, 제발. 아,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대본대로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네, 대본으로 갑시다, 대본으로. 자, 박주명의 네. 스쿼시랑. 어,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본대로 안 가요. 자, 아, 대본 있습니다. 무대본 아니, 대본 있어요. 우리 네. 대본 있는데, 대본대로 아, 안 가면. 대본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 대본 있어. 자, 갑시다. 자, 박주명의 스쿼시랑. 스쿼시는 일단은 제 인생을 좀 바꿔준 것 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과거에는 좀, 아무 의미 없이 좀 살았었는데, 스쿼시 하면서 좀 의미가 좀 생겼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 인생을 바꿔준 종목이다. 딱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인생을 바꿨다라고 얘기가 했으니까, 우리 예, 예, 한간에 떠도는 루머 하나 해결합시다. 루머 하나. 박주명 예. 선수는 비보이 출신이다. 이 얘기에 있어서 아, 춤 엄청 잘 춘다는 소문이 진짜 쫙 다 나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진실을 맞아요. 오늘 한번 풀어봅시다. 자, 꼭. 그게 아버지랑 저희 코치님이 부풀린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하긴 했잖아. 한 친구 번을, 따라 한 번을 가득한 비보잉 거야. 샵을 딱 한 번 갔어요, 한 번. 한 번 가고, 그러고서 이제 동아리 한다 그래가지고 동아리 그냥 가입하고서 그냥 거기서 구경만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얘 비보잉을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그 얘기로 1년 동안 온 스쿼시 선수한테 비보잉 해봐라, 뭐 해봐라, 여기서 빨리 판 깔아줬으니까 춤 춰라 막 이러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1년 힘들었죠, 그래서. 아, 내가 찔린다. 내가 찔려. 예. 그 중에 나도 많은, 나도 한번 공주의 거기 공헌도가 있어서. 예, 예,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어릴 아, 때인데. 정말 요게 이제 박주원 선수 비보이 출신 설 이거에 대한 그 루머였습니다. 루머였고. 자, 그 스쿼시 얘기 잠깐 해보면은 그 박주명 선수의 스쿼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뭐뭐다. 짝 짧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어, 저는 좀 잡초 같은 거 같아요. 잡초 같다. 예, 밟아도 죽기 싫고 죽지 않는, 아, 죽지 않는. 죽어도 나 혼자 죽지 않는다. 아, 같이 농기. 죽자. 네가 날 예, 이기고 올라가도 털려서 넌 예, 어차피 우승 못해. 다음에 죽어. 예, 좀, 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럼 어때? 예, 성향을 보면 어때? 공격 스쿼시 쪽에 가까워요? 수비 스쿼시 쪽에 가까워요? 저는 100% 수비죠. 아, 100% 수비 스쿼시. 예, 저는 수비 스컷인 것 같아요. 어떻게 수비 아, 한, 스쿼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한테 하다 보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공격을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공격을 하면 지더라고요. 아, 예, 저 그래가지고, 수비를 공격 해야겠다. 안 하고 그냥 잘하는 거 해야겠다 이러고서 그냥 수비 위주로 거의 아, 그렇게 하고 있죠. 수비는 엄청 좋죠. 제가 예, 이제 들은 이제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주니어 때도 마찬가지야. 박정민 선수가 주니어 때도 우리 같이 운동했을 때 그린힐 우리 산 있잖아. 뛸 때 아, 산 뛰는 사람이 몇 명 멤버가 있어요. 그때 뭐 송선미, 최유라, 이세영, 박정명 이렇게 맞아요. 오성아 이렇게 뛰는데 그 중에 1등은 박정명이야. 산 뛰는 거 그때 1등. 많이 뛰었죠. 산은 박정명이다. 그때 얘기 이게 들었죠. 장거리는 좀 잘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장거리 뛰는 거는. 음, 그게 이번에도 갔을 때 그 진천에도 산 있거든요. 그 배드민턴이랑 레슬링이랑 저희 종목이랑 어디 한 6종목인가 해가지고 제가 전체 3등 했거든요, 와 그때. 레슬링을 했는데 와, 레슬링이었나, 뭐, 역도였나, 이렇게 좀 그 격기 야, 다 종목이었었는데, 메달 종목 아니야? 씨, 예, 쟤네는 이겨야겠다, 이러고서. 야, 냅다 뛰었죠, 그냥. 올림픽에도 없는 종목에서 튀어나온 애가 하나 알파카가 막 뛰어가지고 우승한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웃긴 거는 제 밑 두 번째 뒤인가? 5등인가가 엄하영 선수가 했어요. 아, 그거 들었어요. 그거 맞아요. 남자 여자 예. 다 같이 아, 때문에 합쳐갖고. 예, 맞아요. 다 같이 뛰는데, 진짜 잘 뛰더라고요, 걔도. 와, 어떻게 남자 여자 다 섞었는데 전체 5등을 했어. 엄하영 선수가. 예, 맞아요, 맞아요. 와, 그 진짜 피지컬 장난 아니에요. 진짜 체력 대박이다. 와, 얼마나 예. 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 모르겠어요. 진짜 잘 뛰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들 그 산 뛰어서 이렇게 순위에 들어오는 거는요. 이 타고나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5등 남자 여자 섞었는데 여자 선수가 5등 정도 하려면요 본인 노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와 맞아요. 정말. 자 댓글이 훈련 진짜 올라왔는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니까 예. 댓글에 어마영 선수 섭외하라고 올라온 거 아니구나. 어마영 엄씨구나. 아 사실 아니 잘못 읽었네요. 어마 선수도 나오라고 사실 그 제 요청 드렸는데 까였습니다. 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고 사셨어요. 엄영 선수는. 그래서 못 모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주니어 때부터 쭉쭉 스쿼시를 했는데 혹시 어렸을 네네. 때 롤 모델이 있어요? 롤 모델? 어렸을 때는 저기 닉 매튜 선수 아, 좋아했었고요. 매스유, 예, 지금은 좀 야오 좋아해요. 야오. 우리 예, 만났잖아, 야오. 예. 요즘에 좀 스타일이나 이런 게 제가 추구하는 그런 거랑 좀 맛 비슷해가지고, 음, 그래서 야오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좀 뛰는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뛰는 거 하면 폴콜의 뛰고, 메이킨. 예, 멜킨 아니면 옛날에 선수면은 맥스리 같은 애들도 그렇고, 아, 딱 그런 깔끔한 스타일 좀 좋아해요. 영국 스타일. 음, 이 영국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여러분들 네. 조만간에 이제 부산광역시 스쿼시 팀 그 유재진 그리고 박종명, 황중찬 선수가 있고 나머지 한 명 얘기해도 되나? 아니면 아직 비밀? 어, 아직 비밀. 아마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뭐 오피셜 안 떴으니까 우리 세 명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유재진, 네. 박종명, 황중찬 요 세 명 선수가 부산광역시 소속 선수들인데 조만간에 영국으로 트레이닝 간다고 합니다. 브리스톨 그 야오가 운동하고 있고 쇼바기가 있고 조엘 킹이 있고 여기에 간대요. 요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어떤 걸 얘기하면 되는 거죠? 가잖아. 가는 거에 네, 대한 맞 어. 이번에 17일 날 가가지고 한 열흘 정도 가게 되는데, 음, 가가지고 정식적으로 훈련을 요청해서 가는 거기는 한데, 어떻게 훈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거기 갔다 온 올해 갔다 온 선수가 이상훈 선수가 올해 갔다 왔으니까 많이 네, 1년 물어봤지요. 동안. 네, 많이 물어봤어요. 뭐래요? 어떻대요? 일단은 뭐 기본기 같은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많이 하고 그 디테일이 좀 좋다 그러더라고요. 음, 뭐 예를 들면 스윙을 할 때도 그냥 돌려가지고 스윙하는 거에서도 어느 지점에서 힘을 줘야 되고 어디까지 뻗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뻗어야 되고 이런 세세한 디테일 같은 걸 다 알려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거랑 좀 많이 달랐다 이렇게 음, 그 선수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을 채우려면 해외 나가서 배우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스쿼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보면은 국가대표 감독부터가 외국 감독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 음,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가 길지가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밖에서 채워오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리고 또 저희 비싸겠네. 나라 코치님들도 많이 훌륭하기도 한데 이 관점의 차이도 있는 것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들이 그 합쳐져야지 더 좋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많이 비싸긴 그래가지고 비싸겠는데요, 근데 예, 좀 많이 비싼 것 많이 비싸죠. 같더라고요. 열흘 가도 거긴 비행기 비싸. 값이 한 어우, 300 정도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영국 비행기 값이 하도 올라갔고 어, 많이 어, 올랐어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숙소에서 같이 묵으면서 할 텐데 네네. 사실 다 선후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유재진 선수하고 박정근 선수는 어차피 같이 운동했으니까 좀 많이 친할 텐데 황준찬 선수는 네. 나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 중원이 형. 아 황중원 선수가 감독이죠 이제 같이 가는데 네, 선수들끼리 이렇게 감독님 가면은 빨래는 어떻게 해요? 빨래 각자?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축구팀 같은 농구팀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제 그 제일 팀 막내가 이제 도맡아서 했는데 스쿼시 팀은 저희 다 어때? 동갑이어가지고 아 황준찬 선수 동갑이에요? 네, 다 동갑이에요. 왜 이렇게 93년생 어린 거 다. 생각해? 아, 저 황중원 선수가 한참. 아, 다 93 아니구나. 네, 저희 다 동갑이에요. 세 명 다 그러면 뭐 동갑이어가지고 빨래 몰아주고 하고가 없네. 아마 게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 병뚜껑 치기 게임이나 아, 뭐 그런 이런 거. 잡다한 게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 나이가 동갑이니까 재밌긴 하겠다. 예. 예, 뭐 설거지 같은 걸로 게임해서 몰아주기 하고 아, 보통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누가 그 많이 PSA 같은 누가 거. 많이 걸려 그런 거 하면? 안 좋은 건 제가 좀 많이 걸려요. 하필 안 좋은 거 제일 잘 걸려.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안 좋은 건 진짜 다 걸리더라고요. 아, 진짜 어떡하냐. 그 누가 제일 안 걸려요? 연습하면 이기고 누가 제일 안 걸려? 재진이하고 그 고영조 영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안 걸리더라고요. 아, 예, 진짜. 걔네들 운이 안 좋나 봐요. 그런 쪽으로는. 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 대본 얘기 다시 잠깐 대본을 가자. 아, 대본. 네네. 자, 네, 국가대표를 5년 동안 했는데 이제 네네. 국가대표 올라가기까지 이제 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어떤 훈련을 했을 때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더라 하는 게 있으면은 어떤 게 있는지 살짝 아, 공개 가능한 거. 저는 좀 뛰고 이렇게 수비하는 걸 좀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터벌 같은 거를 했었을 때 효과가 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한 200m나 300m, 400m 이런 인터벌을 그냥 조금씩 하는 거가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좀 처음에 훈련 시작했을 때 200m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하다가 좀 적응되면 300m로 늘리고 400m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많이는 안 하고 한 5세트 정도씩 야, 그러는 5세트 거. 많이 아니 5세트 네. 죽어 야 네. 죽어. 아니 그러니까 200m 5세트 하고 끝내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해서 뭐 300m 5세트 하고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야, 하면 한 기본적인 10분 안 눈높이가 걸려요. 높구나. 그 5세트 정도가 네. 많이 하는 게 아니래. 야, 다 네. 죽어. 많이 할 때 10세트까지 했었는데 이러면 다 200m 정도는 죽어. 아, 정말.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체력 훈련적인 부분은 이렇게 커버가 네. 가능하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 네. 공 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은 어떤 거로 할까요? 저는 그냥 미들볼에서 킬샷 하고 그 드라이브 길이 뽑는 거 있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이제 뒤로 뽑는 거 같은 경우는 옆벽 안 맞아가지고 뒷벽 맞을 수 있게끔 길이 조절하고 음, 킬샷 칠 때는 너무 낮게보다는 벽 안 맞고 그냥 일자로 쭉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음, 거에 집중을 좀 많이 해요. 옆벽 안 맞고 스트레이트가 나올 수 그게 있게끔. 중요하죠. 그쵸. 그게 예, 중요하죠. 이걸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오게끔 그치. 일자로. 일자로. 예, 맞아. 그거를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아, 그쵸. 미드코트에서 예, 잡았는데 병 맞고 나오면은 날아가는 거니까. 예, 그거. 그러면 바로 역습이잖아요. 그쵸. 딱 그것만 좀 집중을 좀 많이 해서 미들존에서 그것만 연습 좀 많이 해줘요. 그럼 혼자 할 때는. 본인이 내가 가장 잘하는 장점이다. 내가 이건 박준영이 최고지 하는 기술. 그 스킬로 보면은 저는 킬샷 제일 잘 치는 것 같기는 해요. 아, 킬샷으로. 예, 음, 특히 백핸드 미들에서 킬샷 치는 거는 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이제 야, 저 상대 쟤 정말 잘한다 하는 거. 국내 선수 중에 한 명. 그리고 해외 선수 중에 한 명.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어,
어, 우리나라 선수에서는 뭐 잘한다? 없으면 없다 그래. 괜찮아. 네, 없어.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솔직히. 내가 제일 잘 근데, 나가. 네, 좀 해외 선수에서는 해외로 이번에 삽시다. 좀 해외로. 감명받았던 게 이제 고살 선수가 음. 그 드롭 치는 게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아. 아, 그 이번에 그 청주 왔을 때 봤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봤지, 보니까 실제로. 이게 영상에서 안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실제로 봤을 때 보이는 그 라켓 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스핀이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공 떨어지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영상에서는 안 담기더라고요. 그런 게. 음.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그 혹시 인생 경기는 뭐 있어요? 지금까지 쳤던 것 아, 중에? 저는 딱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제주도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 누구지? 건동이 형이랑 쳤던 경기 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이건동 그게? 선수랑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결승전이고 영조가 승태경한테 지고 재진이랑 세현이 형에서 재진이가 이겨줘가지고 제가 마지막 1대1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세트를. 그때 마지막 세트부터 해서 뒤집어가지고 3대 2로 이겼거든요. 음. 그때가 이제 다 같이 대학생일 때 그런 경기 해가지고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그 경기뿐만 아니라 상황이 기억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때 방 한 방에서 쪽잠 자면서 같이 지냈었거든요. 아, 그 쪽잠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옛날에 PSA 대회 네, 나갈 때 박주민 선수가 네. 밥통 갖고 간 얘기. 아, 그 맞아요. 얘기 좀 해봐, 저 해봐, 해봐. 그거 하디슈였죠, 하디슈. 그러니까 자 해봅시다. 제, 그거 제가 그 1인용 요만한 밥솥 있거든요. 그 한 3공기 정도 나오는 그거를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맨날 갖고 다녔어요. 그 밥을 좀 잘 해먹고 싶어가지고. 해외 나갈 때 근데 해외 대회. 해외 나갈 때 그거를 갖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동양인 하나가 밥 해 먹는다고 밥통 들고서 맨날 이러고서 막 들고 나와가지고 공용 그 키친에서 밥 먹고 있으니까 다 물어보대요. 이거 뭐냐고. 이거 도대체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 맨날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 안에다가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아, 그러면서 살았는데 지금 하면은 좀 맘 아픈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렇게까지 했나? 그냥 밥 하나 사 먹지. 그 예전에 이세훈 선수가 나갔을 때는 햇반을 갖고 네, 갔는데 네. 호텔 방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 담궈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아, 맞아요. 햇반을 그렇게 하면은 안 익어요, 근데. 아니고 아, 안 이거 익어요, 안 익어. 그러니까 예전에 아시안 게임 뛸 때 막 이럴 때 이제 얼핏 네. 들은 얘기인데 그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랑 같이 숙소가 몰리면은 되게 좋다며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쪽은. 그래요? 거기에 이제 여자 핸드볼 네. 국가대표팀들은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쪽 숙소 옆에 음, 붙어 있으면은 먹을 복은 있다고 막 챙겨준다는 거. 일로 아, 와, 일로 와. 진짜요? 스쿼시 팀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막 챙겨준다고. 그게 진짜 좋다고 엄청 하더라고. 좋네요, 이 그거는. 얘기를 누가 해줬더라? 이세현 선수인가? 해줬던 것 같아요 한번. 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 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시합 전에 징크스 같은 거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그 면도를 하면 항상 졌던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면도를 안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시합 내내 아니면은 뭐 결승 전날만 어떤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시합 내내 그 일주일 전부터 면도를 그냥 계속 안 했었었거든요. 괜히 아, 불안해가지고. 근데 어,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그런 거 다 없애려고 그냥 일부러 더 면도나 이런 거 징크스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없애고 막 그랬었었죠. 와 요즘에는 이거 오히려 있구나. 더 깨끗하게 하고서 가려고 요즘은 그렇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몸 이거 데펴놓고. 똑같은 질문을 그 부산팀 감독을 하고 있는 황중원 감독한테 얘기했는데 거기는 네네. 진짜 디테일하더만 거기는 그거 방송 봤어요. 그죠? 뭐 며칠 전부터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와 사람이 그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 와, 맞아요. 와 그러면 그 황중원 감독의 동생이 황중찬 선수인데 황중찬 네. 선수도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좀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그 자기만의 그 예민한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합하기 전이나 이럴 때 평소에. 선수들은 다 있잖아. 자기만의 예민한 포인트는 누구나 다. 그렇죠. 어,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럼 운동 안 하면 주로 뭐 해요? 남는 시간에? 그냥 어디 카페 가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하던가 잠깐만, 남자 그냥 혼자 예, 잠깐만. 남자 혼자 지금 예, 저 예, 카페 가서 차 예, 시켜서 차를 마시고 예, 있는다고? 그 책 가서 책 책 읽거나 아니면은 읽으면서 야 가면서 예, 와. 가면서 여행 와. 가거나 와,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와, 너 내가 아는 박준경이. 그 형이 하는 박종명은 좀 10년 전. 와, 형사 진짜 세월이 예, 빠르긴 하다. 자, 예, 시간이 남을 때 보통 이제 뭐 예, 다른 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친구 만나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책 한 권 끼고 카페 예, 가서 차 한잔 시켜놓고 조용히 책을 예.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와,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여자친구 그렇게 만난 거 아니야 혹시? 카페에서 막 근데 여자친구랑도 같이 카페 가서 책 읽고 막 그래요. 그 데이트할 때도. 데이트할 때는 둘이 얘기를 해야지. 서로 책을 보는 도서관이잖아. 아, 둘이 얘기도 이게 자주 만나거든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는 편인데, 그냥 가끔 한 번씩은 그렇게 해서 막 책 읽을 때도 있고 그럼 따로. 책 읽은 다음에 이제 너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게 둘이 독서 토론회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진짜 가끔 그러는 건전하다. 거고. 아, 술 같은 거는 거의 그냥 한 1년에 한 4번, 5번 먹나? 진짜 건전하다. 거의 안 먹고. 와, 바른 생활, 네. 바른 생활. 와, 그 옛날에는 그 어렸을 때 독후가. 독후감 옛날에 허리가 좀 아팠잖아요. 네네. 지금 어때요? 지금은 좀 많이 안 아프긴 한데, 이게 5시간 이상 훈련하면은 아파요. 그거는 허리 멀쩡한 사람도 아프겠다. 나 시간 예. 하면은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이상 하면 아파가지고 그 이상 안 하려고 노력해, 음. 운동을. 그 예전에 이제 박주민 선수가 어렸을 때 주니어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떻게 말하면 고질적인 부상이 허리인데 그때 막 수술을 네네. 한 해 만에 막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네네. 그때 운동, 그만해야 된다고 막 병원에서 그랬었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진짜 야매 침수론 같은데 막 다녔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마사지 받으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맞죠. 그때 허리 되게 아파했잖아요. 예, 그때 6개월 정도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너무 저려가지고. 그러니까. 음. 맞아.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같이 운동할 때 예, 너무 허리 아파하는 거야. 예, 맞아요. 근데 박주민 선수 아우, 아버지는 강해요. 운동해 그래도. 안 죽어. 안 죽어 해. 장난 아니야. 진짜 맞아요. 무서웠어. 그때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죽겠는데 하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나고 보면은 같이 얘기할 수 뛰니까 있지만 어떡해요. 맞아. 맞아. 아버지가, 아빠 앞에서 같이 뛰어. 옆에 같이 뛰는데 안 뛸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 시켜놨는데 아빠가 옆에서 같이 4km 막 뛰고 맞아. 있으니까. 아, 심지어 저보다 빨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난 아니야 진짜. 그 예, 박주민 선수 아버님 얘기 잠깐 해보자면 지금 밖에 술 드시러 가셔서 지금 이 방송 못 보고 계신데 그 동호인이셨어요. 같이 운동하셨고 같은 센터에서 이제 운동하셨는데 체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박종민 선수의 아버님이 스쿼시 치는 거 봤으면 이 아들인 박종민 선수가 체력이 좋은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 아빠 아들 맞아. 정말 DNA가 예. 그대로 갔어.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왕복 달리기 20세트 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아 20개씩 진짜 그걸 같이 하셨으니까 미쳤어 말 다 미쳤어 했죠. 미쳤어. 그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 나 연세 있었어요 그때도. 와 보통 그렇죠. 되게 뭐 해총도 비슷해. 되게 말랐어. 막 장근육 맞아요, 쫙 맞아요. 이렇게 있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러면 혹시 그 PS 아까 고스알 백핸드 드롭 좋다고 했었는데 이거 이제 네. 보기에 와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뺏어오고 싶은 기술 있으면 혹시 어떤 게 있을 어떤 거 뺏어오고 싶어요? 뺏어오고 싶은 거는 스트레이트 로브 같은 거, 음, 야오하고 그 고사라고 치는데 스트레이트 로브로 해가지고 그 벗어나는 걸 엄청 잘하더라고, 위기에서. 음, 그래서 그거는 진짜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아 이번에 청주 직관 가서 많은 감명을 받았나 보네요. 청주 직관 가서 저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직관 가면 그 재밌어요. PSN에 맞아.
네, 진짜 재밌었어요. 혹시 그 시합하기 전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네네. 루틴 같은 거 있어요? 루틴? 루틴은 그냥 몸풀기 루틴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거의 시합장에는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폼롤러 돌리고, 그냥 좀 뛰면서 열 내면서 하고, 스텝 같은 거 6방향 한 5번 정도씩 오, 자, 왔다 갔다 하고. 요거 공개합시다. 사람들한테. 사람들 요거 되게 궁금해요. 네네. 선수들은 루틴을 어떻게 하는가? 시합 전. 그러면 시합 한 3일 전부터 봅시다. 3일 전부터. 자, 어떻게 네네. 시합 준비. 시합 3일 전에는 보통 경기장 가잖아요. 한 이틀 정도 전부터는. 그래가지고 운동은 저는 그 전주에 거의 다 마무리하고, 힘든 거는 그 주에는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해요. 힘드니까. 저는 많이 뛰어야 되니까 체력 안배해야 돼가지고, 그냥 코트에서 그냥 기본기 연습 같은 거 맨 처음에 처음 갔을 때 하고, 드롭 드라이브, 보스트 드라이브, 랠리 이런 걸로 길이 조절 같은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컨디션 게임이랑 올코트 게임 뭐 한 세트 정도 이렇게 해서 경기감 확인하고, 이걸 한 이틀 정도 해요. 그리고서 마지막 시합 들어가기 하루 전에는 그냥 한 30분 정도 그렇게 컨디션 게임에서 경기감 확인한 다음에 그냥 바로 경기 들어가요. 음,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 안 하려고 노력해요. 대회 보통 전에 시합 시합 가서는. 전에. 아, 예. 그리고 한 경기장 시합 한 30분 이틀 전. 전에 가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폼롤러 한 5분에서 10분 돌리고, 그 다음에 일자로 걷뛰는 거랑 뒤로 뛰는 거, 그러고서 뭐 관절 풀어주는 그 동적 스트레칭 같은 거 한 10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방향 있잖아요. 이렇게 6방향. 그거를 오픈 스텝 한 번, 그 클로즈 스텝 한 번 이래가지고 총 한 5번 정도씩 해서 하면 10개잖아요. 한 방향당. 그거 6개 하면 60개 그거 딱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앉아 있다가, 그리고 경기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루틴이 딱 세팅이 있는 거죠. 요걸 딱 해야 예, 된다. 폼롤러는 예. 어디 해요? 주로 어디? 보통은 종아리랑 허벅지, 햄스트링, 그 음, 다음에 그 둔근 쪽, 엉덩이, 음, 허리, 그리고 등, 딱 거기까지만 해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호인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네네. 라켓하고 신발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은지. 어, 옛날이었으면 신발이었는데 지금은 라켓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라켓 제일 안 좋은 거 쓰잖아. 지금 캐논볼 쓰잖아. 형, 그거 되게 좋아요. 이 캐논볼이 뭐가 좋아? 그거 라켓 임팩트 진짜 좋은데 야, 그거 아무도 드라이브 안 치는 쓰는 사람 같아요. 라켓 아니야, 그거. 미구엘 쓰잖아요, 미구엘. 아, 내가 이제 박주문 선수 내가 친하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크라켓은 아닌 것 예. 같은데. 너무 좋은데? 저 안 바꿀 생각인데, 그걸 그래서. 안 바꾼다 그래서 쓴다 그거를 캐논볼을? 그 무거운 걸? 근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안 무거워요, 형. 아, 그리고 좀 대단하다. 무거우면 이게 좀 땡기면 되잖아요, 이제. 땡기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더 좋은 걸 쓰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어렵게 고행의 길을 가냐. 야, 캐논볼 좋다고 쓰는 그러면 사람 신발이 중요하다고 하죠? 됐어, 넘어가. 됐어. 이미 라켓으로 넘어갔어 지금. 됐어, 넘어가. 자, 어, 그러면 캐논볼을 쓰고 이렇게 치는데 내가 지금 예, 현재 이 예. 상태에서 나 박정훈 선수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해야겠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공개가 가능하다면 뭐 기술적으로요? 뭐가 됐든 내가 스쿼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돈 빼고 저는, 재정적인 지원 빼고. 아, 지금 좀 안정감만 좀 밸런스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로브를 좀 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이게 일단은 벗어나가지고 시간을 잘 벌어줘야 되는데, 밸런스가 좀 틀어지면은 로브가 안 올라가면서 이제 역습당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게 시합 중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음, 그거 조금 보강되면은 수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더 질질 끌면서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압박을 주면은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딱 이런 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비 상황에서 벗어나는 한 방. 네. 네, 벗어나는 그 한 방. 그게 음, 공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이제 선수 생활한 지 좀 오래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있으면 노장의 반열에 들어가요. 박주영 선수도 이 노장의 기준은 제가 볼 때
나보다 선배가 많냐 후배가 많냐 이걸로 보면 돼. 내보다 선배가 많아. 이러면 나 아직까지 어린 척인데 이제 나보다 내가 선배보다 후배가 많아. 이러면 이제 노장으로 간단 말이지 슬슬. 얘들 짬이 맞아요. 차는데 그만큼 동안 노하우도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박준만 선수가 요즘에 블로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홍보도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만들었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리고 아,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식 오픈 예정은 언제쯤인지 요거 한번 쭉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뭐. 일단 블로그는 그냥 취미 삼아 일단 시작을 하다가, 어, 스쿼시를 제가 하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제 인생이 달라졌다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인프라를 좀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프라로 늘리려면은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영훈 TV 말고는 셀프로 혼자서 배울 수 있는 컨텐츠 같은 게 전혀 없다고 느껴진 거죠, 저는. 스쿼시 포스트 유료 구독을 하면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셀프로 이렇게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 기본기 같은 거 이제 조금씩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자, 요거 물어봅시다. 자, 네네. 이 노하우 공개 네. 무료로 이게 올리는 무료 블로그일 텐데 저는 이제 스쿼시 포스트는 이제 부분 유료잖아요. 부분 유료. 저는 그렇죠, 이제 올라오는 그렇죠. 스쿼시 포스트는 무료로 올라오는 콘텐츠가 있고 유료로 올라오는 콘텐츠가 있는데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올라오는 네네. 콘텐츠는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유료로 올라오는 콘텐츠는 진짜 여기 안에 못 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박정원 네네. 선수는 이제 본인은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이제 얼마나 힘들게 비싸게 배웠는데 네네. 어느 선까지 올릴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저도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준을 세우는 것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경쟁자들이 보게 되면은 제 노하우 기술 해가지고 더 늘어서 오면 제가 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할 바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생각 없이 일단 아는 선에서 그냥 뿌려보려고요. 좀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대부분 선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은퇴하고 예. 풀어요 다. 보통 그렇죠. 조나단 파워가 은퇴하고 근데 풀더라고 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은퇴하려면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때 풀면은 그걸 또 이제 인프라를 쌓아가는데 또 시간도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나를 좀 알리면 사람들도 응원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각났을 때 안 하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음.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인생 직진인데 그냥 인생 생각난 김에 하자 이러고 딱, 딱 그런 거죠, 그냥. 사실 대중성을 보려면은 사실 그 네, 영훈 조용훈 선수처럼 영훈 TV처럼 네. 유튜브에 올리면은 대중성 확보가 돼요. 제가 볼 때 스쿼시 아, 관련된 것 중에서 구독자로 치면 영훈 TV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워낙 6천 명 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근데 스쿼시가 슬프다. 제일 잘 나가는 예, 채널이 만 명도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용 선수 같은 경우는 주제에 상관없이 재밌는 것도 올리고 막 이것저것 올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게 유튜브라는 무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성이 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스쿼시 포스트는 지금 유튜브를 이용할 때가 있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를 이용할 뿐이고 메인 컨텐츠는 제 블로그가 부분 유료 구독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죠. 칼이에요 칼. 이게 꿀팁이다 무조건 유료로 갑니다. 음, 왜냐하면 저의 유료 구독자분들은 돈을 내고 보시는 건데 제가 이거 무료로 풀어버리면 야 나는 돈을 내고 이걸 봤는데 네가 무료로 맞아요, 풀면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선택이 사실 그 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 선택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아, 근데 일단은 처음에 풀려고 하는 거는 그냥 많이들 아는 거, 뭐 그립 잡는 거나 뭐 스윙 어떻게 해야 음, 되는 거나 이런 기초적인 거 하려고 하는 거여가지고 음, 이제 거기서 조금 디테일 제가 아는 거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음, 그러고서 이제 반응을 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쭉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저도 뭐 그만하던가 이렇게 노선을 어떻게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음. 그러면 주소 어떻게 이거 오픈됐어요? 아니면은 아직은 그냥 비공개요? 아마 아직은 오픈 안 했고 음.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공지만 해놓고 이제 조금 조금씩 올릴 예정이에요. 그럼 공지할 때 얘기해요. 내가 그거 올려줄게요. 오픈한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일단은 있어요. 아마 한 다음 주쯤에 그립 잡는 거 정도는 그렇게 이렇게 빨리? 짧게 하나, 어. 일단은 하나 예약만 그냥 걸어놨어요, 다. 뭐 많이 예, 했네. 예, 지금 만들어 놓은 컨텐츠는 한 10개 정도 되긴 하는데 올리려고 하는 건 한 2개, 3개 정도 돼 있고 음. 앞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죠, 이제. 자, 이거 5년 스트레이트로 국가대표를 했던 박주영 선수가 풀어놓는 노하우들. 이거는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기대가. 나도 가서 봐야지. 나도 가서 봐야지. 아유, 궁금해. 이렇게 이게 부풀리면은 이게 안 되는데 실망하면은 야, 남자는 직진이래. 할 수 예, 있어. 아예 할 수 있어. 그냥 하는 거죠. 박종명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이 박종명 선수하고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 대본대로 안 가가지고 뭐 대본 중에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대본 빼먹은 거 중에? 대본대로 진짜 한 10%만 20%밖에 안 한 것 같아. 한 두 개 정도 한 것 같아요. 2개 정도. 그러니까 자 아무튼 두세 개 정도.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근데 질문 올라온 거 중에 그 어, 이번에 부산광역시인데 이거 끝나고 어디 가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부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대로 있는 데입니다. 네네. 그대로 있고 네네. 부산광역시에 뭐 한 명이 또 보강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엔트리가 3명인데 부산광역시는 4명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선수는 네. 아직 뭐 오피셜이 안 떴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네. 매우 잘하는 선수가 글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완전 잘하는 선수가 가가지고 재밌겠다 훈련할 때도 부산 안에서 이제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 친하잖아. 다 친해가지고. 친하잖아. 네, 같이 훈련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은 1분 안에 올려주세요. 1분 있다 우리는 박주면 선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지금 제가 출연료가 나오는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올해. 자 경남 일대 경남 좋았네요. 분 계시나 보다. 예. 여기 경남 분 많이 계셔 여기. 제가 저희 체전할 때 두 분한테 저기 응원받는 느낌이어가지고, 경남 화이팅! 하는데, 저 응원하는 것 같고, 부산 화이팅! 하는데, 하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익숙함에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너무 직관한 익숙했어가지고. 공허인분들 요즘에 늘어났는데 네네. 막 응원 받아본 적 있어요? 뒤에 있는 일반 동호인분들 직관하러 오신 분들한테 아는 분들 말고 어, 아는 사람들 그냥 말고. 팬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하시는 분들도 은근 좀 생기고, 음, 좀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오늘 요거 나가면은 더 늘 거예요 아마. 그럼 감사하죠. 나 감사하게 응원 받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옛날에 국가대표 네, 할 때 네네, 가끔 이제 팬이라고 사진 찍어주게 하는데 사람들 사인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연습해요? 사인? 저 사인을 너무 좀 창피해가지고 연습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근데 만들었어 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어떻게?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를 알리는 거니까 그냥 이름으로 그냥 다 통일하자 이러고서 그냥 이름 써드려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그냥 한글로 하는데 제가 좀 글씨가 이렇게 좀 날리는 체여가지고 외국 애들이 보면 사인 같아요. 와 이거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려가지고 미치겠다. 어차피 똑같이 하는 게 좋고 제 이름 알리면 더 좋은 거니까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질문을 진짜 정리해서 올려주셨네.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잠깐 네네. 라이브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 네네. 질문은 요 이제 방송 끊고 이 이후에 이제 후토크로 이어갈게요. 그러면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라이브는 못할 것 같아요 다. 그럼 지금까지 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전 국가대표 출신 현재 부산광역시 소속의 박종명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까먹었어. 어, 직관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스쿼시 많이 좋아해 주세요. 자, 끝!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번 스쿼시 포스트 라이브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자, 끝!